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번 주에는 공휴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휴일이 추석 전 마지막 평일 휴일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추석도 생각보다 금세 다가올 테니 조금만 힘내볼까요?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제놀루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363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다트로 와보니 주식 변동 공시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좀 더 밑에는 무상증자 공시도 보이네요. 제놀루션의 총 주식수가 꽤 적었었네요. 아무래도 매매 활성화를 위해 무증을 했나 보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하여 1:1 비율로 무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주식수와 임직원들의 주식수에 변화가 생기겠죠. 이것들은 무증으로 발생된 각각의 주식 변동 공시, 그리고 이것은 이 변화들을 합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변동 공시, 이것은 퇴직 임원의 주식수 변동 공시, 따라서 다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주식수 변동 공시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일단 매출액 손익 변동 공시가 눈에 띄네요. 매출 변화가 엄청나네요. 전년 대비 2000%의 매출 상승이고 영업이익 상승은 더 엄청나네요. 전년 대비 36,000% 상승. 따라서 순이익이 흑전했군요. 제놀루션은 엄청난 실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변동의 사유를 보니 코로나에 따른 진단검사 수요 증가로 인해 핵산 추출 장비와 치약 매출이 급등했다고 나와 있네요. 제놀루션이 핵산 추출 관련 사업을 하나 봅니다. 자산이 엄청나게 커졌으니 배당을 줬나 궁금했는데 지급했군요. 한 주당 700원의 배당을 하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과거에는 배당한 이력은 없습니다만 작년 한 해 사업에 큰 성과가 생기니 배당을 지급하네요. 앞으로도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스몰캡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급 계약 공시들이 보이는데요. 제놀루션이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코로나 핵산 추출 시약 및 키트의 공급 계약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제놀루션은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성장성 특례로 상장했네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급등하면서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네요. 성장성 특례는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상장 방법이죠. 대표 주관사는 신영증권이었고 당시 공모청약 경쟁률이 대단했네요.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었고 상한가도 찍었었나 보네요. 그 후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등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락 흐름이 이어져 왔나 보군요. 성장성 특례는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을 보장하는 상장 방식이기에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3개월 혹은 6개월간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하락한다면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모가의 90%로 보장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이 공모 참여율에 도움이 되었겠네요. 제놀루션의 주관사인 신영증권도 6개월간 환매 청구가 행사된 물량을 공모가의 90%로 매입해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놀루션의 상장이 작년 7월 24일이었으니 올해 1월까지가 행사 기간이었네요. 그러나 당시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았으니 행사된 물량은 없었겠습니다. 제놀루션의 종속회사는 없고 계열사는 이렇습니다. 제놀루션의 최대 주주인 호일바이오메드가 이러한 구조로 제놀루션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놀루션이 출자한 팝업인 현황도 볼 수 있죠. 3월 말 기준 제놀루션의 총 주식수는 이렇습니다.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4월이었으니 무상증자가 반영되지 않은 주식수이고 현재 기준 총 주식수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었고 현재는 모두 보통주로 청구되었나 보네요. 또한 자기 주식은 없다고 나오는데 과거에 퇴임 임원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으로 매도한 이력도 있네요. 이러한 주식들의 소유 현황을 보면 역시 무상증자가 적용되기 전 3월 말 기준이지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제놀루션의 최대 주주인 호일바이오메드 또한 제놀루션의 김기옥 대표님이 최대 주주이시네요. 20년 말 호일바이오메드의 지분율이 14년도 감사보고서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적도 큰 변화가 없으니 호일바이오메드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호일바이오메드의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가족분들의 지분도 볼 수 있는데 이 중 김민희 씨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놀루션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군요. 이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봐보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줬었고 역시 무상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한 것이 눈에 띄는데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곳은 상장 주관사이던 신영증권입니다.
성장성 특례를 해준 신영증권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 개별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말 대비 이번 1분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을 100억 취득했음이 보이고 또한 공정가치의 금융자산도 취득했는데 이러한 금융자산에 취득을 했음을 알 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년 말 대비 이렇다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채를 보면 기타 유동금융부채의 증가는 주총 이후 한 달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것이고 부채 총계 또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의 큰 성과와 IPO로 인해서 현재는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역시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역시 전년 동분기 대비 큰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미 그러한 실적 성장은 주가에 반영되었을 테니 최근 분기별로 실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매출이 조금은 꺾인 모습이네요. 그러나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네요. 영업이익률이 63%나 됩니다. 엄청난 고마진 제품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매출 성장이 그대로 이익으로 이어지는군요. 이익률이 이렇게 큰 것은 역시 코로나로 인한 이유가 컸겠죠. 과거 코로나 이전 시기에 매출은 이랬고 영업이익률은 3에서 6%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따라서 제놀루션 사업의 성장이 코로나 특수에 그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매출 850억 영업이익률 63%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제놀루션이고 이러한 실적은 현재 제놀루션의 시총 대비 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사업을 봐보겠습니다. 제놀루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혈액이나 타액, 소변 등의 체액과 분비물로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제놀루션의 주요 제품은 시료로부터 핵산을 추출할 수 있는 핵산 추출 시약과 자동화 핵산 추출기기입니다. 자동화 핵산 추출기기를 사용하려면 카트리지 타입의 핵산 추출용 시약이 필요하므로 서로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 같네요. 핵산 추출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쪽은 특히 분자진단 쪽인데요. 분자진단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한 번의 검사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분자진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진단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따라서 분자진단의 필수인 핵산 추출 시장의 성장률도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놀루션의 제품은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과 빠른 추출 시간이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큰 장점으로 작용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제놀루션은 RNA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핵산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며 RNA 간섭 사업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제놀루션의 RNA 사업은 작물 보호제, 즉 친환경 농약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합성 RNA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이러한 RNA 간섭 기전을 사용하여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유충에 발생하는 전염병을 억제하여 꿀벌의 감소를 막는 것이죠. 동물용 의약품이기에 임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겠죠. 임상을 완료하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 같네요. 이것이 시판에 들어간다면 제놀루션의 추가적인 실적 상승에 도움을 주겠지만 임상 완료까지의 시간, 신청까지의 시간, 품목 허가까지의 시간 소요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 추측됩니다. 즉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 정도로 다루면 되겠군요. 이프리의 기업평가 시간입니다. 제놀루션은 사업성 4점, 재무건전성 4.2점, 투자 가성비와 총점은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매출 성장도 재무 상황도 너무 좋은 현재 상황이지만 모두 반영된 현 상황에서 점수를 좋게 줄 수만은 없죠. 모든 평가 점수는 미래를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 급증했던 실적이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급격한 성장률은 힘들지 않나 생각되네요. 실제로 회사의 계획을 봐도 팬데믹으로 크게 팽창된 2020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작년과 같은 성장률은 꺾이겠지만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오래 걸리고 또 핵산 추출 시장의 성장성도 있기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러는 과정에서 RNA 사업들도 성과를 보여줘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의료기기 관련 스몰캡을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산업군을 다뤄가 보면 좋겠네요. 사업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